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웃기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있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에게 말을 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요약해. 빨리 정리해. 다시 써. 틀렸잖아. 제대로 해. 이렇게 명령하듯이 말하시나요? 아니면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해 주세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나요? 사실 AI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분이 상하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의 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대식 교수는 방송과 강의에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챗GPT에게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을 써라. 처음 들으면 약간 웃기죠? AI가 사람도 아닌데 무슨 존댓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식 교수는 이 말을 단순한 농담으로만 한 것이 아니죠. AI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과 업무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AI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어요. 방금 챗GPT한테 사과하고 왔다. 이제 AI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교수님이 말하니까 농담 같지가 않네. 웃기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AI에게 많은 것을 묻고 있죠. 보고서도 부탁하고 강의 원고도 부탁하고 사업 아이디어도 묻고 투자 정보도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AI에게 존댓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AI에게 정중하게 말하면 답변이 좋아질까? 둘째, AI에게 함부로 말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셋째, AI 시대에 필요한 대화 태도는 무엇일까?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AI에게 정중하게 말하면 답변이 좋아질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AI는 감정을 느끼지 않죠.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고 감동하지도 않고 야 이거 해 라고 말한다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죠. AI는 사용자의 말을 보고 답변을 만들죠. 즉 질문이 정리되어 있으면 답변도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질문이 거칠고 모호하면 답변도 얕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요약해. 이렇게 말하면 AI는 대충 요약할 수밖에 없죠. 무엇을 위해 요약하는지, 누가 볼 자료인지, 몇 줄로 요약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래 내용을 50대 이상 시청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요약하고 유튜브 영상 도입부에 사용할 예정이니까 첫 문장은 흥미를 끌 수 있게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답변의 수준이 훨씬 좋아지겠죠? 이것은 단순히 존댓말을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대상, 목적, 형식,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결국 AI에게 예의 있게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세요를 붙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습관이죠. 해줘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질문이 다릅니다. AI를 단순한 명령 수행 기기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조력자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AI에게 함부로 말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상처를 받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투에 익숙해지냐는 것이죠. AI는 언제나 대답을 합니다. 짜증을 내도 대답을 하고 무례하게 말해도 대답하고 반복해서 시켜도 대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착각할 수가 있죠.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상대는 무조건 내 요구에 반응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하면 된다. 이런 태도가 몸에 뵐 수가 있죠. 문제는 AI에게 하던 말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묻어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도 이거 빨리 해. 다시 해. 왜 이렇게 했어? 가정에서도 그거 해놔. 왜 안 했어? 빨리 말해. 이런 식의 말투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AI에게 반드시 모든 말을 존댓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요약해줘. 표로 정리해줘. 다시 작성해줘. 이 정도는 자연스럽죠. 문제는 무례함입니다. 이것도 못하냐? 멍청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빨리 똑바로 써. 이런 말은 AI에게 해도 결국 내 언어를 거칠게 만들죠. AI는 상처받지 않지만 그 말을 반복하는 내 말투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존댓말을 쓰자는 말은 AI를 높이자는 말이 아니라 내 언어 습관을 지키자는 말인 것이죠. 말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삶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죠. 김대식 교수의 이야기가 던지는 진짜 그런 메시지는 뭘까요? 김대식 교수의 AI에게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말은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니에요. 문장을 만들고 자료를 비교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보고서 구조를 잡고 강의 원고도 작성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일과 판단에 더 깊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우리는 AI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인처럼 대할까요? 비서처럼 대할까요? 동료처럼 대할까요? 정답은 하나로 정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AI를 잘 쓰는 사람은 AI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AI에게 예의 있게 말한다는 것은 AI의 답을 무조건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AI를 책임 있게 활용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다른 관점도 함께 제시해 주세요. 초보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출처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구분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진짜 AI의 시대의 예의입니다. AI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와의 대화를 책임 있게 설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I를 잘 활용하고 싶다면 자,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명령보다 요청으로 말하기입니다. 이거 해보다는 이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가 좋습니다. 둘째, 목적을 함께 말하기입니다. 요약해줘보다는 유튜브 설명란에 넣을 수 있도록 5줄로 요약해 주세요가 좋습니다. AI는 목적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답을 하죠. 셋째, 검토를 요청하기입니다. 어색한 부분을 찾아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면 AI는 단순한 답변기가 아니라 검토자, 편집자, 아이디어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차이는 AI 자체가 아니라 AI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생기는 거죠. AI에게 대충 말하면 대충 답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답합니다. 맥락을 주면 맥락이 있는 답을 하고 기준을 주면 기준에 맞춰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핵심 능력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죠. 질문하는 능력,
설명하는 능력, 검토하는 능력, 그리고 대화하는 능력인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존댓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중하고 구체적인 질문은 더 좋은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죠. 둘째, AI에게 함부로 말하는 습관은 자신의 말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AI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언어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김대식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고 AI 시대에 우리의 기술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넷째, AI를 잘 쓰려면 반말이냐 존댓말이냐 이거보다 목적, 대상, 형식, 조건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AI에게 주로 반말을 하시나요? 존댓말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